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뽀개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회 11번 문제입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인데, 이게 법제 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인데요. 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출제된 적이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는데, 이게 도입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전과 기록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절대적 등록 취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가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다시 등록이 취소되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2년 지나야 됩니다. 결국 폐업 1년 하고 또 등록 취소되고 2년 지나야 되면 곧바로 처음부터 등록 취소돼도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했는데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왜 1년이냐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이라고 했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곧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잖아요. 이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폐업하기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여기 5번에 있는 것처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는 가장 길어야 최대 6개월인데 그 6개월을 회피하기 위해서 1년간 폐업을 했다면 이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4번이 3년이라면 5번은 사실 6개월이 타당한데 법조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라고 했죠.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폐업하는 악덕 개업공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이때까지 시험에는 8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8번이니까 32번 시험 봐가지고 8번이니까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맞고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였는데 지금은 국민경제에 이바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총 8번 시험에 출제되었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죠. 틀린 것인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을 하는 것, 컨설팅을 하는 것,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알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중개업,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이라는 게 영업이죠. 영업,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 전세 중개를 한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7건 하면 업이 아니고 8건 하면 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확인설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죠?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확인 설명하면 된다.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죠? 무상 중개라도 확인 설명은 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상인 경우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매도인한테만 중개보수를 받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를 안 받는 대신에 만약에 10억밖에 안 되는 걸 15억에 매수인한테 사라고 하고 5억을 받아가지고 매도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3번이 따라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취소될 수 있죠.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중직업, 겸업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겸업할 수 있고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은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또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사무소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게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5번 판례인데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이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판례인데 대출 브로커들이 제1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알선 비용 즉 커미션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땅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 봤고요. 중개를 돈 받고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에 융자 알선을 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대출을 알선하면 0.2% 정도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출 커미션을 줍니다. 그럼 받아도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이므로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 대출 커미션,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계속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인데요. 1번 법인이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된다. 즉 겸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분양 대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 한다든지 이삿짐 센터, 도배업체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업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판단을 하여야 한다. 5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6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비록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똑같은 말이죠.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 중개를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 비록 그 저당권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 권리가 환매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설정,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